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신 물건인데요.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실상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안전한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서현 소방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네. 몰랐네요. 어떤 겁니까?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늘 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당부드리는 게 많았는데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활용하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스마트 기기의 자동 긴급 구조 요청 기능입니다. 요즘에 산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혼자 올랐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많이 다치지 않아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정신을 잃거나 혹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치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비단 야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분들 또 노약자분들한테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바로 이 자동 긴급 구조 요청 기능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큰 충격을 감지를 하면 이거를 사고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고라고 인지를 해서 119나 112로 이제 자동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미리 입력해둔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문자까지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을 지키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충격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 긴급 자동 신고 기능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강원 소방이 접수한 이 자동 긴급 구조 요청 신고는 총 314건이었거든요. 예. 교통사고나 미끄러져서 추락해 있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사고자가 이제 적지 않은데요. 작년 6월 횡성에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이제 길가에 쓰러져 있던 80대 여성을 저희가 구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1월 강릉에서는 교통사고로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저희가 구조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 설정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를까요? 안드로이드 체제든 iOS 체제든 모두 이제 스마트워치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워치가 충격을 감지를 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는 방법은 두 기종 모두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각각 긴급 SOS 혹은 긴급 구조 요청 탭에서 이걸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모델에 따라서 출시 연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의 긴급 신고 방법이 지원되는 기종이 있고 또 일부 최신 기종의 경우에는 스마트워치하고 연동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만으로도 이 기능을 하는 게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하게 작동하는 기능인 만큼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리라고는 당연히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오인 신고가 많은 것은 좀 사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충격을 감지하는 원리이기 때문인데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혹은 격렬한 운동을 이 스마트 기기가 사고로 오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스마트 기기가 사고라고 인지를 해도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뭐 10초든 1분이든 일정 시간 동안 사고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알림이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서 울리거든요. 이때 신고를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여 이 절차를 넘어가도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정말 사고가 난 게 맞는지 전화를 다 드립니다. 몇 번씩 드리는데 물론 전화를 당연히 받지 않으시면 저희가 사고라고 가정을 하고 반드시 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아닌 상황이라면 미리 취소를 하시든지 혹은 전화를 받으셔서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불필요한 오인 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간 설정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특히 좀 평소에 뭐 지병이 있거나 건강 문제라든가 뭐 특수한 상황에 있다면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으면 오히려 이거랑 같이 또 연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미리 좀 입력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이 잠겨 있어도요, 저희 구급대원들이 이제 구급차로 이송을 하면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스마트폰은 잠겨 있는 상황에서도 119나 112와 같은 긴급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 화면, 이 창에서 미리 입력해 두신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평소에 어떤 지병이 있고 어떤 알레르기가 있고 또 어떤 약을 먹고 그리고 보호자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됐는지를 미리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입력하시는 거는 마찬가지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안전 1위 긴급 탭 그리고 건강 탭에서 미리 입력할 수 있으니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입력해 두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많이 보시는데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설정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신 물건인데요.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실상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또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은 안전한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황서현 소방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네. 몰랐네요. 어떤 겁니까?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늘 하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당부드리는 게 많았는데요. 오늘은 네. 가급적이면 좀 활용하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스마트 기기의 자동 긴급 구조 요청 기능입니다. 요즘에 산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혼자 올랐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많이 다치지 않아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네. 뭐 정신을 잃거나 혹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치면 큰 화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비단 야외가 아니더라도 실내에 이제 혼자 계시는 어르신 분들 또 노약자 분들한테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때 도움될 만한 기능이 바로 이 자동 긴급 구조 요청 기능입니다. 예.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큰 충격을 감지를 하면 이거를 사고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사고라고 인지를 해서 119나 112로 이제 자동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미리 입력해둔 보호자의 전화번호로 또 문자까지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네. 구조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충격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 긴급 자동 신고 기능으로 도움을 받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강원 소방이 접수한 이 자동 긴급구조 요청 신고는 총 314건이었거든요. 예. 교통사고나 미끄러져서 추락해 있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사고자가 이제 적지 않은데요. 작년 6월 횡성에서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이제 길가에 쓰러져 있던 80대 여성을 저희가 구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1월 강릉에서는 교통사고로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저희가 구조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 설정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를까요? 뭐 안드로이드 체제든 iOS 체제든 모두 이제 스마트워치하고 이제 연동을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스마트워치가 충격을 감지를